좀 많이도 나눴고 또 이제 불편한 이야기들도 좀 많았습니다만 이제 귀국 현장 그리고 이제 인터뷰 논란 뭐 요거까지만 저희가 짚어보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리그에 또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요. 어쨌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이끈 한국야구 대표팀 WBC 1라운드 2승 2패로 탈락한 뒤 14일이죠.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또 귀국을 했습니다. 굉장히 또 무거운 분위기였고 또 선수단들 입국할 때 보니까 일부 선수들은 왼쪽으로 나가고 일부 선수들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나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뭐 진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앞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단체 사진 이렇게 한번 찍잖아요. 이것도 없었고 이강철 감독만 딱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이렇게 하는데 참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선수들 표정도 또 침울하고 이러다 보니까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도 아팠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강철 감독의 또 인터뷰 내용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 선수들은 준비를 잘했고 몸을 빨리 만들기 위해 역대급으로 연습을 많이 했다.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선수들은 정말 잘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조금 비판을 자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. 제게 다 비판을 해달라. 그리고 이제 소용준이나 이을이 같이 젊은 선수들이 자신의 볼만 던졌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저도 아쉽지만 그 선수들도 엄청 아쉬울 것이다. 그리고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얘기는 또 요거였습니다. 일부 구단의 선수 투입 시기 요청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제 혹사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국 시리즈 할 때 투수 몇 명 쓰는지 알아보고 할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약간 발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좀 팬분들께서 좀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. 이제 사실 롯데자이언츠 박세웅 선수도 그렇고 뭐 김원중 선수도 그렇고 이번 대표팀에 있어서 좀 그래도 제일 잘해준 투수들이 롯데 소속이 많잖아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리즈 할 때 투수 몇 명 쓰는지 알아봐 몇 명 쓰는데 알려줘 이런 분들도 또 계셨고 한국 시리즈에서 뭐 예전에 이제 최동원 선수 말씀하신 한 명 쓰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 씁쓸한 뒷맛을 남긴 인터뷰기는 했습니다. 요즘 어떻게 생각하셨는지? 네. 좀 발끈하신 것 같아요. 네, 그니까요. 기자의 이거 좀 뭐 그게 근데 기사가 나갔던 건가? 그쵸, 나갔죠 당연히. 네. 이게 아니고 뭐 특정 팀들 나갔어요. 선수들 뭐 관리? 염경엽 감독. 네, 이 스프링 캠프 이게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. 이게 실전 이 대회 때 그렇게 쓰지 말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이 기용을 해달라 한 게 아니라 캠프에 갔을 때, 그러니까 애리조나 투싼의 국가대표 선수들 다 갔을 때 지금 옆구리가 조금 안 좋으니까. 좀 천천히 페이스를 올려달라고 좀 부탁을 한 거다. 그러니까 대회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써달라 이렇게 기용하거나 기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. 이렇게 또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. 어쨌든 아무 얘기를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? 차라리. 그쵸. 뭐 후회스럽기는 하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기용을 안 했다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. 그렇죠. 실제로 이제 김유식 선수 올라놨을 때 보셨잖아요. 이게 스트라이크 하나 못 던지고 이제 아웃 카운트 하나 못 던지고 아웃 카운트 하나 못 잡고 이제 볼넷만 또 3개 내주면서 이제 내려간 모습이 또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또 컨디션이 참 안 좋았다라는 거는 일단은 알 수 있긴 했습니다. 컨디션이 그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요만한 거라서 못 던지는 거지 무슨 컨디션이 안 좋아. 그거는 아니야. 말도 안 돼. 그럴 수도 있고. 네. 그리고 WBC 얘기하면 한 4시간짜리인데 이거 코스가 이거 우리 참. 어쨌든 인터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. 네. 너무 욱했던 것 같아요. 기자 질문에 좀 발끈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돌아가는 길에 좀 후회를 하시지 않았을까. 그렇게 얘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참았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불난 집에 그냥 기름을 붓는 격의 그런 질문이라. 그러게. 그게 좀 안타깝죠. 같은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. 네. 감독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선수들 비난 그만 자제해달라. 내가 책임지고 나한테 모든 화살이 돌아오는 거는 괜찮다.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약간 마무리가 마지막에. 그러게. 이게 세라핀모님이 한국 시리즈 몇 명 쓰는지 그렇게 중요했다면 한국 시리즈에서도 시리즈를 잡기 위해 중요한 1차전을 그렇게 허망하고 안일하게 플레이하는 건 맞는 처사인지도 좀 답답했습니다. 이게 진짜 뼈를 때리는 한 마디신 것 같습니다. 이게 호주전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대회 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왜 그렇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김현수 선수도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대표팀에 많이 나오셨던 선배들께는 위로의 말을 많이 들었다. 하지만 아닌 분들이 쉽게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아쉽다. 우리와 같은 야구인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아쉽게 생각한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양준혁 전 해설위원이
이 유튜브에서 또 개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이강철 감독의 선수 기용부터 장점까지 다 엉망이었다. 특히 일본전 투수 교체 최악이었고 감독 책임지는 자리 더 이상 대표팀 맡지 말고 KT 감독하셔라. 정말 쪽팔린다. 원태인, 박세웅, 김광현, 이정우, 박건우, 양이지만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귀국하고 나머지는 배 타고 와라.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현수 선수가 또 이거 듣고 이제 중국전 끝난 다음에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섭섭하죠. 네. 섭섭할 거예요.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.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수위가 너무 높아. 양주혁 선배의 발언은 사실은 이게 이렇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어야지. 그냥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그냥 좀 속상해서 하는 네. 그런 자리에서 나왔어야 될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팀의 이 주장직을 또 맡고 있고 정말 많이 기대했는데 이미 뭐 또다시 1라운드 탈락이 거의 확정적이었고 근데 거기다 또 이런 얘기를 또 들으니 김현수 선수도 이강철 감독과 마찬가지로 욱했나 보다. 많이 욱했어요. 많이 욱했어. 이거는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인터뷰 끝나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 호텔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청 생각했을 거야. 좀 참을 걸. 좀 참을 걸. 막 이런 생각들. 그러게. 분명히.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본인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건드릴 만한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뭐 죽자고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반대로 제3자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면은 뭐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다 돼요. 이해가 되기는 해. 근데 글쎄요, 양주혁 선배가 이렇게 또 좀 강하게 얘기하실 줄은 몰랐네. 그러게 그만큼 또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치. 네,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채팅창 쪽 보니까 이제 양준혁 선수 이전에 한국 사람이고 야구 팬인데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다. 뭐 끼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양준혁 선수 이제 국대 전력 없다. 이거 한일 슈퍼게임이나 아시아 선수권 때는 또 국대였죠. 그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또 되지 않아가지고 차출이 되지 않았었던 그 케이스들도 또 있고 또 선수협 이 창설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게 김현수 선수가 큰 계약으로 FA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선수협 만든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이제 비판의 주된 논점인 것 같은데 좀 그리고 또 그 얘기 하세요. 지금 결과적으로 니네들이 뭐 성적을 낸 것도 아니고 1라운드 탈락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고개 숙이고 그래도 모자랄 판에 할 말 다 하네? 이런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은데, 참, 뭐, 지금 아까 저 봤거든요. 용산물개님. 그래, 너무 비판이 심하니 이제는 대표팀 선수들이 안쓰럽기도 하네요. 다들 시즌 전에 희생하면서 간 건데, 이런 부분도 있지만, 참, 이 인터뷰 때문에 굳이 또 먹지 않아도 될 욕까지 먹는 것 같아서, 저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. 참. 위로만 받고 싶고 쓴소리는 듣기 싫고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것 같습니다. 국대가 아니면 뭐 입 닫고 있어야 하겠네요. 마티나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참 이게 답답한 마음은 많은 분들께서 또 비슷비슷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거기에 있어서 김현수 선수도 조금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. 그리고 김현수 선수 그동안 이제 국가대표에 헌신한 게 또 얼마만큼입니까? 무려 10번이나 국가대표에 또 차출되면서 한국 야구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선수인데 이 마지막이 참 이렇게 또 씁쓸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프고 일단은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억울하면 그렇죠. 억울하면 저런 소리 안 나오게 잘하면 됨. 워딩이 셌던 거지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. 이런 의견도 또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참 뭐든지 잘하고 봐야 되나 봐.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 근데 선수들도 어쩔 수 없어. 선수들이 뭐 공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거는 다들 이제 뭐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. 글쎄 우리가 이런 선수들은 이런 걸로 신경을 쓰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진짜 어떻게 하면 야구를 더 잘할까,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능력을 끌어올릴까. 지금 선수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저는 이제 욕은 충분히 먹었다고 봅니다. 그래요. 저도 욕했고 다 욕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리그를 위해서도 잘해야 되지만 한국 야구를 위해서라도
개인의 능력치가 진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. 그렇죠. 네. 저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이번 대회 뭐 결과는 참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국가대표에 정말 헌신했었던 김현수 선수도 그 얘기했잖아요. 이제 저는 국가대표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. 얘기했고 또 이제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국가대표 이제 마지막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참 어렸을 때부터 뭐 2008년 뭐 이제 김현수 선수랑 이제 김광현 선수도 2008년이죠. 맞아요. 그때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 정말 저 고등학생일 때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고 와 대한민국 야구 진짜 이 전 세계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 이제 야구구나 이런 걸 보고 저도 자부심을 느끼고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즐거워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서 이제 이 두 선수들이 또 은퇴를 또 선언을 하고. 대한민국 야구는 지금 1라운드, WBC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저 같은 그냥 일개 야구 팬도 이 흥망성쇠를 함께 한 게 참 가슴이 아픈데 이 선수들도 얼만큼 또 속상할까 이런 생각까지도 좀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이 루카시스님 솔직히 지금 선수를 비난을 하는데 선수가 아니라 이제 시스템 구축. 그러니까 야구에 대한 그 애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 많이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. 걱정도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도 대표팀에 대한 그런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KBO의 목소리를 많이 낼 거예요. 앞으로도 그렇고 과연 제가 뭐 어떤 또 일을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요. 서동성님 말씀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. 이렇게 욕하는데 다음 국대들 서로 안 나오려고 하겠네. 이게 선수들이 그리고 호주전 앞두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WBC 다른 나라들 선수들 보면 대회를 되게 즐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.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제 호주전 앞두고 다들 또 긴장 너무 많이 하고 또 이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올해도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번 대회도 성적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중압감들이 또 있었다고 하니까 결과는 이제 결과 일단은 묻어놓고 또 지금 아시안 게임 또 엄청 중요해졌다. 네. 에이펙도 있고 아직 뭐 국제대회 또 내년 되면 또 프리미어 1, 2도 또 열리고 계속 해마다 지금 국제대회가 열리는데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. 직접 도대체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단기전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요. 그래야 저는 본인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우물한 개구리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같은 동양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래야 본인 자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, 진짜로. 네. 절치부심 와신 상담하여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금메달 따야죠. 또 포엠트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만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은주님께서 국제대회 전임 감독 쓰는 문제 어떨까요? 팀 감독이면 이번처럼 선수 기용의 혹사 논란까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또 이런 걱정도 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임 감독제. 사실 이게 도쿄올림픽까지 하다가 김경문 감독이 사실은 예전에 그 베이징 올림픽 때 김경문 감독님이 아니구나 이것만 느끼고 사실은 폐지가 됐잖아요. 그리고 이제 이강철 감독이 사실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았었던 국가대표 감독 어떻게 보면 좀 짬처리 당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? 네. 저는 굳이 현역에 있는 감독 코치들을 기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일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라이 재팬이라는 일본 팀 아예 브랜드가 있는 거죠. 우리도 이제 뭐 팀 코리아라는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만들어서 전임 감독과 전임 코치를 둬야 됩니다. 사무라이 재팬처럼. 네, 이런 분들이 현장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분들 그런 그 조직 개편이 있고 또 만들어져야 KBO도 이 사람들 놀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평가전을 만들던 상비군 제도를 만들던 해가지고 자꾸 활용을 한단 말이야.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뭐 될까 말까 하지. 그쵸. 그냥 가만히 있고 뭐 대회 한 달 앞두고 소집해가지고 뭐 잠깐 손 맞추고 뭐 이러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거는 강팀들이나 할 수 있는 그쵸. 그런 여유인 거지. 지금 대한민국 이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일본 이 사례, 뭐 사무라이 재팬 같은 사례는 이렇게 국가대표팀 겨울마다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한번 이제 평가전도 하고 그러면서 그 평가전에도 엄청나게 많은 스폰서들이 몰린대요. 그러니까 이게 광고 효과가 그만큼 되니까
이게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국가대표 팀을 그게 이제 일본이니까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. 우리나라랑은 좀 다르니까 사실은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일본이 내가 볼 때는 점점 우리가 이렇게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경기 친선 경기도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떡하냐. 네, 진짜로. 참 그렇습니다. 네, 어쨌든 WBC 뭐 아쉬운 말들 정말 뭐 채팅창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제 1라운드 탈락됐고 또 이제 2라운드 경기 어저께 또 했잖아요. 호주와 쿠바의 경기, 쿠바가 또 이제 꺾고 17년 만에 이제 2006년 대회 이후로 처음 이제 4강에 또 올라가게 됐는데 어쨌든 남은 WBC 일정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WBC 남은 일정도 또 많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